안녕하세요, 청소년 여러분. 저는 오늘 부산대학교 소프트웨어 교육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지진안전교육과 아파트 화재 대피 교육을 진행할 소방관 김영은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은 2016년 9월 12일 전 국민을 지진 공포로 떨게 만든 경주 지진 기억하시나요? 이날 경주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1978년 지진 관측 이래 최대 규모의 지진을 기록했는데요. 이로 인해 총 23명이 다치고 111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문화재와 한옥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7년 전 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진에 익숙치 않은 우리 국민들로서는 정말 크게 놀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 지진은 규모 5.8로 1978년 계기 지진 관측이 시작된 이후 가장 강한 지진이었습니다. 1980년 평안북도 지방에서 발생한 규모 5.3의 지진을 뛰어넘는 규모였죠. 규모가 0.5 커지면 지진의 강도는 5.6배, 1 커지면 강도는 무려 32배나 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주 지진은 이전의 최강 지진보다 5.6배나 강한 지진이었다는 뜻입니다. 북한의 5차 핵실험 때 발생한 인공지진의 규모가 5.0이었는데 자연지진의 파괴력은 인공지진보다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지진이 북한의 5차 핵실험 강도보다 50배나 강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이번 지진의 피해를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BC 권준범 기자입니다. 어제 저녁 8시 32분 경주의 중앙상가거리. 상점 유리창이 폭발하듯 산산조각 나고 뒤이어 여고생 2명이 혼비백산 뛰쳐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당황을 해가지고 그냥 뛰쳐나오고 유리가 막 갑자기 깨지고 쏟아지니까. 같은 시각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주 불국사. 관음전이 크게 들썩이더니 기왓장들이 앞마당으로 힘없이 떨어집니다. 비로전내 국보급 불상도 무언가에 홀린 듯 앞뒤로 흔들리기 시작하고 요동치는 첨성대에 놀란 관광객들은 그대로 얼음이 됐습니다. 강한 진동은 생방송을 타고 고스란히 안방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스 도중 굉음과 함께 스튜디오가 무너질 듯 흔들립니다. 김영우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늘이 무너지듯 천장이 내려앉고 건물이 흔들리고 땅이 갈라지면서 병원과 학교 등에는 놀라 뛰쳐나온 사람들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했습니다. 침대 자체가 막 흔들리고 여기 닌닝게 같은 게 많으니까 이게 막 심하게 흔들리고 미리 대피하고 그렇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밤새도록 여진이 계속되면서 시민들은 악몽과 같은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TBC 권준범입니다. 경주 지진 발생 후 1년 만인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여기에 갈수록 심해지는 기후변화와 도시 노후화 문제 등으로 재난의 양상이 한 가지에 그치지 않고 복합재난으로 확산될 우려 또한 커졌는데요. 우리 일상의 소중한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훈련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위험을 예측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오늘 소방관 선생님과 함께 지진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배우고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단계별 대피 요령과 주의사항,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진 대비 계획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지진 안전 교육의 학습 목표부터 확인해 볼게요. 먼저 지진의 정의에 대해 함께 알아볼까요? 지진이란 지구 내부의 급격한 변동으로 생긴 에너지가 밖으로 나오면서 땅이 흔들리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지구 표면은 13개에서 15개 정도의 조각으로 나뉘어 맞물려 있는데요. 이 조각들을 판이라고 합니다. 이 판들은 1년에 수센티미터씩 천천히 움직이는데요. 판과 판이 계속 만나는 경계에 압력이 쌓이고 이 에너지들이 안반의 변형을 가져와 결국 어느 부분이 견딜 수 없게 될 때 지진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지진은 판의 경계를 중심으로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지역을 지진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 판 경계부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지진이 발생하는 빈도가 낮고 지진이 재발생하는 주기가 긴 편이지만 최근 발생한 경주 그리고 포항 지진 등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지진 발생이 늘고 있기 때문에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지진은 규모와 진도에 따라 그 피해가 달라지는데요. 지진의 규모란 지진 에너지의 크기를 나타내는 절대적인 개념으로 지진파가 관측된 어느 곳에서 계산하더라도 규모가 동일하며 이 개념을 처음 도입한 미국 지진학자의 이름을 딴 리히터 규모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진의 진도란 지표면에서 느껴지는 진동의 상대적 크기로 같은 지역에서도 집안 조건이나 건물 상태 등에 따라 진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도 1은 사람이 거의 느낄 수 없는 미세한 진동이지만 진도 4 이상부터 멈춰있는 자동차가 흔들릴 정도의 규모입니다. 진도 5 이상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흔들림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이 깨지기도 해 각종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지금까지 지진의 의미와 원인, 우리나라의 지진의 특성과 규모와 진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지진 발생 시 행동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지진 국민 행동 요령 영상으로 먼저 만나볼까요? 세이프티님? 세이프티님! 세이프티님! 일어나 주세요. 대공께서 별장까지 따라오신 것을 아시면 크게 화를 내실 겁니다. 세이프티? 그게 누군데? 작은 강의실 같은 곳에서 지진 국민 행동 요령에 관련된 영상을 시청하던 나는 요즘 웹툰이나 웹소설에 자주 나오는 것처럼 내가 읽던 소설 속으로 들어와 버렸다. 그것도 불청객이 오면 내쫓을 것이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등장인물인 차도 모자라 식사까지 대접할 셈인가. 디지스터 대공이 가장 싫어하는 엑스트라로! 표정 봐라. 그냥 싫은 게 아니라 엄청 싫은가 보네. 일단 오늘은 후퇴다. 실례 많았습니다. 이만 가보겠... 갑자기 왜 이러지? 설마 지진인가? 왜? 원작에는 이런 내용 없었잖아. 일단 정신 차리고 대피부터 하자. 보다가 졸긴 했지만 지진 대피 행동 요령대로 해보는 거야. 모두 밖으로 나가! 안 돼요. 모두 테이블 밑으로 들어가세요. 지금 뭐 하는 거야? 빨리! 지진 대피 행동 요령이라고요. 지진 대피 행동 요령?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흔들릴 때 지진으로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는다. 언제까지 이렇게 있어야지? 떨어지는 물건에 맞아서 다칠 수 있으니 이렇게 탁자 밑으로 들어와서 다리를 꼭 잡고 있어야 해요.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는 이렇게 있어야죠.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흔들림이 멈췄을 때.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출구를 확보한다. 전기는 뭐고 가스는 뭐지? 여긴 그런 거 없지. 그래도 있는 불씨는 끄고 나가는 편이 안전하겠지? 두 분 어서 이쪽 문으로 대피하십시오. 네.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건물 밖으로 나갈 때.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계단을 이용한다. 머리 위 조심하시고 질서 있게 대피하세요. 네.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 건물 밖에서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한다. 머리 위 조심하고 우리도 얼른 가지. 네.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 대피 장소 찾을 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한다. 무사히 대피했다. 정말 다행이야. 세이프티.
그대 덕분에 모두 무사할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혹시 괜찮다면 그 지진 대피 행동 요령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줄 수 있겠나? 배워두고 싶군. 오늘처럼 나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영상 다 끝났다. 얼른 일어나라. 뭐? 자, 모두 잘 시청하셨나요? 뭐야? 꿈이었나? 지진이 발생한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꿈이라고 행동 하기엔 요령을 잘 너무 숙지해두는 것이 상세했는데. 아주 중요하답니다. 어디서 본 것 같은... 나와 나의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알아두고 대비할 수 있다면 좋겠죠? 이만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예기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면 누구나 놀라고 당황할 수밖에 없는데요. 영상 속 주인공처럼 반사적인 행동이 나오려면 평소에 꾸준한 안전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지진 대피 요령 첫째, 지진 발생 시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기입니다.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시간은 얼마일까요? 1시간? 30분? 정답은 1분에서 2분입니다. 따라서 흔들림이 완전히 멈출 때까지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며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 지진이 일어나면 왜 탁자 밑으로 피할까요? 지진으로 인한 부상은 깨진 유리창이나 떨어지는 물건에 맞아 다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건물이 흔들리는 동안 바로 대피하는 것보다 낙하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궁금증 둘. 지진이 발생했을 때 탁자 아래보다 화장실이 더 안전하다는 얘기는 사실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우에 따라 화장실이 더 안전할 수 있지만 화장실은 거울이나 타일처럼 깨질 수 있는 물건들이 많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지진이 발생할 때는 떨어지는 물건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튼튼한 책상이나 탁자가 있는 곳으로 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진 대피 요령 두 번째,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상황에서 문을 열어두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흔들림으로 건물 구조가 망가지면 문이 열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경우 대피로가 차단되어 고립되기 때문에 통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진 대피 요령 마지막은 신발을 신고 밖으로 대피한다입니다. 여기서 잠깐, 지진이 발생했을 때 건물 안에 있으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할까요? 최근에 지어져 내진 설계가 되어 있는 안전한 건물이라면 실내에 있는 것이 더 안전할 수 있습니다. 내진 설계 여부는 건축물 대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2005년 이후 신축 3층 이상 건축물에 내진 설계를 의무화했고 2017년에는 2층 이상으로 내진 설계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만약 건물 밖으로 나가야 하는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타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히 이동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진 장소별 대피 요령을 영상을 통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집 밖에 있을 때 지진을 느낄 경우 유리창이나 간판 등의 낙하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는 게 우선입니다. 손이나 가방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고 넓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만약 빌딩가에 있을 때는 건물 안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에서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혼란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안내자의 지시에 침착하게 행동하고 만약 불이 났을 경우엔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고 이동합니다.
지진이나 화재가 발생할 때는 엘리베이터를 대피용으로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운행 중 멈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다 갇혔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인터폰으로 구조를 요청합니다. 알려주세요. 돌에 갇혔어요. 여기 알려주세요. 전철을 타고 있을 때 지진이 발생할 경우 큰 충격으로 넘어져 다칠 수 있습니다. 화물 선반이나 손잡이 등 고정된 물건을 꽉 잡아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후 차내 안내 방송에 따라서 침착하게 행동합니다. 운행이 정지되었다고 해서 서둘러 밖으로 뛰어나가면 큰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선 정전에도 바로 비상등이 켜지게 되어 있으니 침착하게 행동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을 땐 타이어가 구멍 난 듯한 상태가 돼 제대로 운전을 못하게 됩니다. 충분히 주의를 하면서 교차로를 피해 길 오른쪽에 정차합니다. 이때 대피하는 사람들이나 긴급 차량이 지날 수 있도록 도로의 중앙 부분은 비워둬야 합니다. 도심에서는 거의 모든 도로가 전면 통행 금지됩니다. 라디오의 정보를 잘 듣고 부근에 경찰관이 있으면 경찰관의 지시를 따릅니다. 대피가 필요할 때는 화재 발생 시 차 안에 불이 들어오지 않도록 창문은 닫고 자동차 열쇠는 꽂아둔 채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합니다. 산 근처나 절개지에서는 산사태나 절개지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지진을 느낄 경우 평지나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이동합니다. 해안에서는 지진 해일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진을 느끼거나 지진 해일 특보가 발령되면 해안에서 떨어진 고지대로 즉시 대피합니다. 지금까지 장소별 대피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아무리 급해도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안전해요. 지진이 발생하면 가스 누출로 인해 폭발이나 화재 발생 위험이 커지므로 반드시 손전등을 사용하고 촛불이나 라이터 등의 화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끊어진 전선처럼 훼손된 물건에 의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위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않아야 해요. 마지막으로 흔들림이 멈췄다고 스스로 귀가를 결정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디오나 주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진 대피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고 안전 디딤돌 앱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지진 5개 대피소는 전국에 지정되어 있고 주거지가 파손된 이재민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지진 실내 구호소도 별도로 지정되어 있답니다. 일단 대피했더라도 모든 상황이 끝난 건 아니겠죠. 대규모 지진 시에는 많은 부상자가 발생하지만 정전이나 차량 정체 등으로 인해 구조대나 의료기관이 평소와 같이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주변에 부상자가 있는지 둘러보고 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상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평소 응급처치법과 약품 등의 사용법을 미리 배워두고 구조가 될 때까지 부상 부위를 고정한 다음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 지진이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지진 안전지대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중 대피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를 찾아볼까요? 먼저 지진으로 바닥에 떨어진 선풍기에 걸려
발이 넘어지거나 날카로운 부분에 다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겠죠. 책상 옆에 있는 사물함이 갑자기 열려 물건이 쏟아질 수 있어 조심해야 해요. 못에 걸어둔 액자나 시계 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머리를 잘 보호하고 탁자 밑에 숨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지진 대피 요령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부터는 지진 발생 전 대비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진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곳에서 안전한 대비가 필요하겠죠. 평상시 집안에서 지켜야 할 지진 대피 방법부터 알아봅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초기에 강한 흔들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떨어지는 물건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하는데요. 탁자 아래와 같이 집안에서 대피할 수 있는 안전한 대피 공간을 미리 파악해두고 유리창이나 넘어지기 쉬운 가구 주변 등 위험한 위치를 확인한 뒤 지진 발생 시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또한 깨진 유리 등에 다치지 않도록 두꺼운 실내화를 준비해두고 가구나 가전제품, 텔레비전, 꽃병 등 떨어지기 쉬운 물건은 고정해 놓도록 합니다. 비상시 가족과 만날 장소와 연락할 방법, 대피 장소, 응급처치법 등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 가족 회의를 하는 것도 재난 시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만약을 대비해 비상용품을 준비해두고 보관 장소와 사용 방법을 알아둬야 하는데요. 비상식품은 물, 통조림, 건빵, 초콜릿 등 가열하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것. 구급약품은 연고, 감기약, 소화제, 집약약 등이 포함된 구급함. 생활용품은 간단한 옷, 화장지, 물티슈, 라이터, 여성용품, 비닐봉투. 그 밖에 손전등 및 건전지, 휴대전화 보조 배터리, 비상금, 비상연락망, 라디오 등을 준비해둡니다. 또 하나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은 지진정보 알아두기. 행정안전부 안전디딤돌과 기상청 지진정보 알림이를 설치해두면 지진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진 안전교육을 함께 학습해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지진 대피 요령 3가지 기억하시나요? 첫째, 탁자 밑에 숨는다. 둘째,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한다. 마지막, 대피한다입니다. 2023년 3월 수원시 아파트 1층에서 화재가 발생해 계단실로 연기가 확산된 상황에서 10층 세대 내로 화염과 연기가 확산하지 않았으나 당시 10층에 거주하던 세대가 계단으로 대피하던 중 연기흡입으로 계단에서 사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3년간 행동별 아파트 화재 인명피해 현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사상자의 원인 행동으로 꼽힌 것이 대피 중일 때로 전체 인명피해의 40%를 차지했는데요. 화재가 나면 무조건 대피해야 할까요? 아니면 안전한 곳에서 구출될 때까지 기다려야 할까요? 정답은 상황에 맞게 행동한다입니다. 지금부터 아파트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피난을 위한 화재 상황 판단 기준으로 첫째, 화재 발생 장소, 둘째, 피난 여건, 셋째, 화재 확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요. 먼저 화재 발생 장소는 자기 집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와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로 나뉩니다. 다음으로 대피가 가능한 경우, 그리고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로 다시 나뉘고요. 마지막으로 화염과 연기가 집안 내부로 들어오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각 화재 상황 기준에 따른 대피 요령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볼게요. 먼저 자기 집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화재를 발견하면 큰 소리로 불이 났다고 외치며 가족들에게 화재 사실을 알리거나 가까운 곳에 화재경보 비상벨을 눌러야 합니다. 다음은
대피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가 가능한 경우라면 현관을 통해 밖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화재로 대피할 때 문을 열어야 한다면 먼저 문에 손을 대고 뜨거운지 살펴봅니다. 이때 문이 뜨거우면 반대편에 강한 열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을 열지 말고 다른 길을 찾습니다. 대피할 때는 열었던 문을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문을 열어두면 열과 연기의 이동 경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문을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닫아야겠죠. 대피 시 이동 방법입니다. 대피 시에는 엘리베이터가 아닌 계단으로 이동하고 수건이나 옷 등을 물에 적셔 입과 코를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현관 입구 등 화재로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제일 먼저 화재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내부에 경량 칸막이, 왕관기, 하향식 피난구 등이 있다면 이를 활용해 대피하고 만약 대피 공간이 없다면 화염이나 연기로부터 가급적 멀리 이동해 문을 닫고 젖은 수건으로 틈새를 막아 보호해야 합니다. 또 신속히 119에 신고해 현재 위치와 상황을 알리고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다음은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입니다. 다른 곳이란 아파트의 다른 세대, 복도, 계단실 등 자기 집이 아닌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땐 화재 확산 상황을 고려해 화염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경우와 들어오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다르게 행동해야 하는데요. 먼저 화염이나 연기가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경우입니다. 제일 먼저 화재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음으로 밖이 아닌 집에서 대기하며 화재 상황을 주시하고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게 창문을 닫는 것이 좋습니다. 신속히 119에 신고해 화재 사실을 알리고 안내방송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화염이나 연기가 안으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화재 사실을 알린 후에 복도나 계단 등에 화염이나 연기가 없어 대피가 가능한 경우에는 대피 요령에 따라 신속히 대피합니다. 그러나 복도나 계단에 화염과 연기가 있어 대피가 어려운 경우에는 밖으로 무리하게 나가지 말고 구조 요청 요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영상으로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가 답은 아닙니다. 우리 집에서 불이 났을 경우 현관을 통해 대피가 가능하다면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최대한 낮은 자세로 계단을 이용해 지상이나 옥상 등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고 만약 현관을 통해 대피가 어렵다면 집 안에 설치된 대피 공간이나 경량 칸막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거나 10층 이하 높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왕관기를 이용해 대피합니다. 다른 곳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우리 집으로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면 무리하게 대피하지 말고 집 안에 머물면서 창문을 닫아 테이프나 젖은 수건 등으로 연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구조를 요청합니다. 불길이나 연기가 들어오는 상황이라면 우리 집에서 불이 난 상황과 똑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아파트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 집 화재 시 어떻게 대피해야 할지 미리 계획을 세워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무조건 대피가 정답은 아니라는 사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벌써 오늘 교육을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소방관 선생님과 함께한 안전교육 즐거웠나요?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 정말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오늘 배운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일상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